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최근 공개한 KF-21 제작 영상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었다. 화면에 담긴 것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심장부,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압도적인 생산 현장이었다. 영상 속 공장은 그야말로 정밀함과 속도가 완벽하게 결합된 미래형 전투기 제작소였다. 심지어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고도화된 자동화 공정이 곳곳에 도입되어 있었다. 용접, 조립,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었고, 수많은 로봇팔과 정밀 기계들이 숨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차세대 전투기의 골격을 완성해 나갔다. KF-21 보람에는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으로 놀라운 속도로 생산 인프라를 확장해왔다. 테스트 비행이 끝나기도 전에 양산 체제에 돌입한 것은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였다. 첫 번째 양산 기체는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양산 1호기를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단순한 구매 검토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전력 증강의 핵심으로 KF-21을 점찍은 강대국이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도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 그리고 중국과 맞서 매일같이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군사 강국. 인도와 중국의 경쟁과 대립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양국의 국가 전략과 국방 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불씨였다. 두 나라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논쟁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488km에 달하는 실질 통제선 LA실 사이에 두고 병력 충돌과 무력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들을 국경지대에 대거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인도 역시 이에 맞서 중국과 진행 중이던 군사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선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무기체계, 즉 차세대 전투기로 향하고 있었다. 한국이 공개한 KF-21 양산 1호기 제작 장면은 인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인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KF-21 도입이라는 단어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인도 국방장관은 최근 발언에서 향후 인도 공군이 운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의 전력보다 최소 200대는 더 필요하다며 지상 공격과 공중 우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4.5 세대급 다목적 전투기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KF-21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성능, 가격, 확장성, 그리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까지. 인도는 기존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대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이 전력만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충돌 상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더군다나 라팔은 높은 유지비와 제한적인 업그레이드 정책으로 인해 장기 운용 부담이 크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무기 통합과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아키텍처 설계를 채택해 장기적인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무기체계 통합이 가능하다. 중국 언론은 인도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즉각 반응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KF-21이 블록 2 개발에 들어가면서 실전 배치에 근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KF-21 양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에 주목하며 인도의 도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한 직후 중국 매체들이 연이어 인도 KF-21 도입설을 보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인도 모두 공식 입장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중국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면서 도리어 국내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향후 KF-21 도입을 위한 신뢰 구축 단계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다. 인도가 KF-21과 K9 자주포를 국경 지역에 배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화력 증강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 자체를 흔드는 변수가 된다. 이미 인도군은 국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를 통해 그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 경험은 인도 국방부로 하여금 한국산 무기 체계를 차세대 전력 증강의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게 만들었다. 인도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 역시 KF-21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KF-21의 양산 시기,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및 유지보수 지원 능력에서 한국이 보여준 신뢰성은 인도군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다. 인도 언론은 한국의 KF-21 외에 인도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미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단순한 무기 거래의 범위를 넘어섰다. 한국, 인도, 중국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KF-21은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막 양산 라인에 오른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집약된 보람에가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더욱 흥미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국경 갈등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두 나라는 1962년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488km에 달하는 실질 통제선 LAC를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대치 중이며 크고 작은 무력 충돌과 정치적 긴장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중국은 전례 없는 규모로 최신형 전투기를 국경 인근 기지에 배치하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를 확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서 인도는 중국과 진행 중이던 군사협력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새롭게 주목한 무기가 바로 한국산 KF-21 전투기다. 인도 국방장관은 최근 발언에서 향후 인도 공군이 확보해야 할 최신 전투기는 현재 전력보다 최소 200대 이상 더 필요하다며 지상 공격과 공중 우세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나열된 요구 조건이 KF-21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미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대를 운용 중이지만 고비용 유지와 제한적인 업그레이드 정책 때문에 장기적 운용 부담이 크다. 특히 라팔은 무기 통합과 성능 확장에 제약이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손쉽게 통합하고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도의 특수한 전략적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조를 가능하게 한다.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단순한 신규 전투기 이상의 의미로 본다. 한 군사 분석가는 KF-21은 인도 공군 전력의 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이며 단순히 전투기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균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인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지들은 KF-21 도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언론은 한국이 KF-21 양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인도의 구매 의지 강화와 연관지었다. 이런 보도는 오히려 양국 간의 비밀 협상서를 부추기며 KF-21이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큰 선택이며 중국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군사 외교적 변수가 되고 있다. KF-21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KF-21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며 20%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분담금 미지급과 기술 유출 의혹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지분이 7.5%, 나아가 5%까지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신뢰가 흔들렸고 현재는 현지 생산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KF-21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은 KF-21의 기술 이전을 기대하며 이미 조립 공장 부지를 마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분담금 납부 문제와 기술 이전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새로운 잠재 구매국들이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칫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KF-21을 강력히 지지하며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중동 군사매체 아랍 디펜스는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이며 외국의 판매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무기 수입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다. KF-21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라팔 전투기와의 경쟁 구도다. 라팔은 고품질과 정교한 기술로 유명하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이 문제다. 예를 들어 인도는 2016년 라팔 36대를 약 87억 달러에 도입했지만 국산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해 장기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점이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존 서방 전투기 제조사들의 전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회사들이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며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중시하며 고객 맞춤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새로운 전투기 시장 질서를 형성할 잠재력을 지닌 이유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구매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KF-21은 단기간에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이 설계한 전략과 국제 협상력이 자리하고 있다. KF-21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는 무장시험 성공이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KF-21은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와 유럽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실탄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KF-21이 실전 환경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IRIS-T 발사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해당 미사일은 발사 직후 급격히 기동해 측면이나 후방의 목표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영상 속 KF-21은 전방뿐 아니라 좌측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적기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능력을 보여줬다. 기존의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에서만 구현된다고 알려졌던 기능을 KF-21이 구현해낸 것이다. 이는 근접전에서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다.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장거리 표적을 추적 격추하는 이 미사일은 유럽에서도 첨단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실제 항공기와 완벽히 통합해 실전에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KF-21은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임무 컴퓨터까지 자체적으로 통합 과정을 수행하며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외산 무기 통합 경험을 토대로 국산 공대공 무장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입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등 국방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산 무장을 장착한 KF-21은 구매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제약 없이 무기 운용이 가능하게 만든다. KF-21의 개발 계획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완성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한다. 최종적으로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5.5 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단일 기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 환경에 대응하는 다목적 플랫폼을 완성하는 전략이며 수출 시장에서 장기적 매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투기 시장에서 무장 통합 능력은 기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어떤 무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통합 운용할 수 있는지가 국가 안보와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KF-21은 이미 이 영역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 이는 잠재 구매국들에게 강력한 구매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아시아 지역의 전투기 시장만 흔든 것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한 반응이 나온 곳이 바로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자국산 라팔 전투기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에 판매하며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KF-21의 경쟁력 있는 가격, 첨단 기술, 빠른 납품 능력은 프랑스의 잠재 고객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와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이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특히 KF-21이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가격 대비 성능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라팔은 뛰어난 품질과 정밀한 제작으로 유명하지만 높은 유지비와 제한된 무기 통합 옵션은 장기 운용에 큰 부담을 준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기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어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신속한 개조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KF-21의 경쟁력은 성능뿐 아니라
납품 속도에서도 빛을 발한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를 계약 후 10개월 만에 납품하며 전례 없는 속도를 입증했다. 이는 전투기와 같은 대형 무기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으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동일한 과정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한 빠른 납품 능력은 긴급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된다. 유럽 내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를 중심으로 단결했지만 개발 지연과 비용 문제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일부 고동훈련기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고 대신 FA-50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KF-21이 유럽 전투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틈새를 넓히고 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일본도 KF-21의 부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기술적 난관과 비용 부담으로 속도가 더디다. 반면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마쳤고 잠재 구매국들의 관심을 현실적인 계약으로 전환할 역량을 확보했다. 결국 KF-21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산업 전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성능과 계약 성과에만 달려있지 않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엔진 국산화다. 현재 KF-21에는 미국의 기술 도면을 기반으로 한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는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지만 수출 시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부품 공급망의 완전한 국산화와 함께 생산 비용 절감,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미 엔진 국산화를 국가전략 과제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은 연간 300대 이상의 엔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계획된 KF-21 생산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여유 생산 능력은 해외 수출 확대를 전제로 한 사전 준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KF-21의 잠재력은 이미 검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KF-21 도입 의사를 밝혔고 일부 국가는 계약 협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는 기존 유럽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고 대신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구매국에 현지 생산 라인과 기술 이전, 유지보수 체계까지 제공하는 패키지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방산 의존도를 한국으로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호주,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이 방식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과 지원 체계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KF-21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스텔스 전투기 운용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세계 방산 질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약이 될 것이다. 동시에 엔진, 모장, 센서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며 향후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의 기반이 된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과 글로벌 방산 강국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기술 완성도와 운용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 구매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KF-21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 플랫폼이자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